네, 자산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 잘 굴리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오정화 하나은행 아시아 선수촌 PB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초고액 자산가들을 상대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보통 은행에서 이제 얘기하는 초고액 자산가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행 기준으로 네. 30억 이상의 투자를 유지하시는 그리고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시는 손님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의 네.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을 초고액 자산가라고 본다. PB분들이 어쨌든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면 뭔가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서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도 좀 높게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개 뭐 1년 수익률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초고액 자산가이시니까 네. 사실 기대 수익을 굉장히 높게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손님들과 상담을 해볼 때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정도 수익을 요청하시는지도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정기예금 대비 알파 수익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안을 드릴 때도 연 5에서 한 7% 정도의 수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라고 해서 기대 수익을 공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이 유지되는 거를 더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지향을 하신다. 1년에 5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주셨는데 초고액 자산가들 뭐 상대를 하시다 보면 투자에서 좀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꼽고 계십니까? 특징적인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변동성 장세를 예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대기자금으로 큰 부분을 차지해서 가져가십니다. 네. 한 약 40% 정도는 단기 자금하고 중장기 자금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이 경우는 투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지하시는 거, 유동성 확보 자금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저희와 같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장기 투자 그리고 네.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십니다. 생각보다는 종목이나 섹터를 투자하실 것 같으신데 그러시진 않으시고요.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지수 투자를 위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원금을 투자해서 수익이 났을 때 이 원금만 다시 되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같이 투자하시는 방식으로 꾸준히 자산을 증가하시는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복리 효과까지 좀 누리고 있다. 네. 고객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이제 투자 비중 어느 정도로 좀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25년도 올해 네. 와서부터는 안전자산을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의 한 50% 정도, 그리고 주식의 50% 정도, 5대5 정도로 투자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안전자산 특히 뭐 채권 쪽에 조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느 쪽으로 좀 배분을 하고 계시는 경향이 있나요? 미국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그 부분에서 50%라면은 20% 정도를 이머징 시장으로 지금 포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머징 시장에서도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로 최근에는 우리나라나 중국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자산별로 좀 차이도 있지만 연령별로도 좀 자산 배분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고객분들을 상담을 하실 때 연령에 따른 좀 포트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주로 손님 상담하는 연령대가 50대에서 이제 80대 후반까지예요. 그런데 한 10% 이내가 30대에서 40대 손님들이신데 이 자산가들의 자녀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산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이렇게 만드실 때 꾸준히 저축을 하시는 방식을 택하시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에 해당되시는 손님들을 상담을 할 때는 ISA나 네. IRP를 활용해서 꾸준히 자산이 증식이 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당연히 ISA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해서 1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산의 70% 그리고 국내외 채권의 30% 7대 3의 비율로 가져가고요. 네. 5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손님들은 은퇴를 앞두거나 네. 아니면 은퇴를 하신 손님들이 대부분이세요. 자산의 많은 부분이 퇴직금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돼서 정기예금과 채권의 70% 정도를 가지고 가고요. 30%는 올해는 지수에 투자하면서 배당을 해주는 해외 자산의 3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의 손님들을 상담을 할 때는 네.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70대 이상의 손님들은 자산을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절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는 대부분은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과세 이연이라는 연금 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0%를 투자를 해서 절세와 수익을 같이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0대와 40대 이게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조금 안전자산으로 간다라고 봐야겠는데 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산 배분은 전략을 이제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뭐 시장 전망, 시장 전망일 텐데 올해 이제 자산 시장 동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의 테크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기준금리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피크아웃 시점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미국도 조금 확인을 하고 있다. 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뭐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 이제 미국 증시가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래서 그쪽에도 좀 자산을 배분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조정장 속에서 자산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은 유동성 장세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단기 자금으로 초단기채를 지금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MM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단기채는 MMF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고요. 네. MMF하고 차이점이 하루 정도 환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그런데 수익은 MMF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초단기채 펀드를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시장이 변할 때 미국 장이라든지 이런 변동성 장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이체하시기 위한 활용으로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지금 들어가시는 손님들은 분할 매수하는 상품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머징 시장과 채권의 비중을 조금씩 확대하는 시장입니다. 네. 조금씩 이 비중을 좀 조정해 가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어쨌든 하고 계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0% 정도는 대기성 자금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초단기채에 좀 지금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뭐 확실하게 지금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좀 망설이고 있다라고도 봐야겠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중국이나 뭐 유럽 쪽의 증시가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실제로도 많이 투자를 하십니까? 네, 하십니다. 올해 1월부터 사실 네. 중국 시장 쪽으로 한 10%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예, 항생테크라고 해서 테크 쪽, 중국의 테크 쪽으로 해서 자산이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사실은 좀 증시가 올해 1월부터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아닌 뭐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증시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중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로도 자산가들이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소액 투자자들이 요즘에 많이 관심 갖는 것이 ETF이기도 한데 아까 뭐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을 하신다고도 하셨는데
ETF 투자를 좀 권하시는 편이십니까? PB님께서도? 작년부터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상품을 활용을 하시다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직접 투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펀드와 ETF 두 가지로 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ETF를 활용을 할 경우에 기준가에 적용하는 부분이 빠르다는 점과 환매하는 시점이 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서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서 지금도 활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나 분할 매수 좀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 3월 FOMC에서 이제 뭐 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주요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기에 지금 돌입한 상황이고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릴 거다 하니까 뭐 레버리지 활용하는 투자에도 좀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라든지 빅투자는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빅테크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곳도 부동산이기도 한데 경기 침체로 좀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PB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이 네. 최근에는 사실 강남 3구하고 그다음에 준강남 지역만 상승을 했거든요. 네. 좀 양극화가 좀 심화된 상황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 대출 규제라든지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좀 하반기에 돼서는 그 하향 안정세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같이 뭐 오히려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잘 투자를 하시는 그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길게는 하향 안정세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길게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 쪽으로 보고 계시다.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금을 아끼는 절세 전략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절세에 좀 도움이 되는 투자 상품들은 어떤 걸 좀 권하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매매 차익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네. 우리 국내 시장 예, ETF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금에도 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네. 근데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금현물 ETF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현물 ETF, 국내 주식형 ETF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예금 대비해서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손님께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게 저쿠폰 채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저쿠폰 채권 정기예금 대용으로 안내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 달러 자산을 보유를 하십니다. 달러 자산도 환차익 비과세가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도 이제 달러 보험이라고 해서 요즘은 고정금리로 5.4% 정도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 40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ISA와 IRP를 활용해서 그 분리과세 상품을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절세 상품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뭐 이런 상품에 이 정도의 배분이 좋다. 대략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와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의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고 주식 시장의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는 가져가시되 채권도 특정한 뭐 기간에 투자하시기보다는 네.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단기 한 15% 정도의 투자와 그리고 중장기의 국내외 그러니까 다양하게 채권을 담으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에 만약에 더 편중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면 한 20% 정도는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조정장에서 아무래도 시장을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려면 네. 주식시장의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해서 목표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이 됐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라도 네. 지금까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은 적어도 점검을 해서 계속 포트를 바꿔가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권 비중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고 분기별로 자산의 비중을 좀 조정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